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북한을 다루고 중국을 다루고 한국을 다룰 건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님의 관심은 팍스 아메리카, 그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그 위대한 미국 하에서 평화로운 팍스 아메리카를 이루고자 하는 게 목표예요. 그 위대한 미국을 이루는 데는 미국 제조업이 강국이 되어야겠다라는 겁니다. 물건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국가. 그것은 미국 자국민들을 고용을 해서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건강한 미국 시민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땀을 흘려서 정당한 월급을 받고 그것으로 자기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리고 자기의 미래가 더 번창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고 그것이 잘 성취되는 국가가 그러한 사회가 좋은 사회고 좋은 국가죠.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강구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에서 첨단 기술로 세계 1등이 되겠다는 거죠. 여기서 첨단 기술의 세계 1등이 안 되면 미국이 망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첨단 기술로 1등을 해서 그 우수한 기술로 군사로 세계 1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예요. 여기에 지금 깔짝깔짝대는 게 누구냐면 북한하고 중국인데 북한한테 원하는 거는 북한이 비핵화하는 걸 원합니다. 이 비핵화만 되고 나면 북한 경제가 더 좋아질 거다. 이것이 이제 당근이죠. 김정은을 꼬시는 말이고 북한이 그러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도와주겠다. 북한 경제를 회복하는 데 많이 도와주겠다라는 거는 북한을 친미 국가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있죠. 자,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건데 김정은은 핵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쇼를 엊그저께 3일 전에 했죠. 자,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지금까지는 남의 나라 기술을 훔치고 남의 나라 물건을 짝퉁으로 만들어서 경제 성장을 이뤄왔죠. 거기다가 미국 물건이 중국에 갈 때는 25%, 50% 관세를 굉장히 높게 매기고 중국 물건을 미국에 팔 때는 5%, 10% 관세로 미국에 팔아먹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거 못 봐주겠다 이거죠. 야, 중국이 미국 물건에 25% 관세를 매겨? 그러면 앞으로 미국도 중국 물건에 25% 관세를 매길 거야. 그게 공정무역이야. 지금까지는 비정상적인 무역이었어. 나는 그런 거 못 봐줘. 중국 니네가 이 뭐 장애인도 아니고 다리가 쩔뚝거리는 등신도 아니고 너희들은 정상적으로 행동해야 돼. 미국에서 기술을 가져가려면 그 지적 재산권 그거 다 돈 내고 가져가. 미국 기술 가져갈 때 로얄티 제대로 다 지불해. 모든 것을 국제 표준에 맞게 행동해. 세계 시민의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규칙을 따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들이에요. 뭐 미국이 힘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을 요구할 뿐이에요. 그동안에 너무 오바마 이 멍청한 놈이 중국한테 빌빌거리고 뒤에서 중국 돈 받아 먹었는지 중국한테 말도 못하고 비실비실 됐던 놈이죠. 그래서 오바마가 너무나도 버르장머리 없게 키워놓은 게 중국의 시진핑이었죠.
그것을 정상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그런데 중국이 이런 정상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개 양아치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제발 제발 사람답게 살으라고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만 요구할 뿐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죠. 북한이 미사일을 이렇게 쏴서 단거리 미사일이든 장거리 미사일이든 쐈습니다. 이것이 그 뒤집기의 대가, 이 협상의 기술의 이 박사, 이 모든 협상과 거래에서 상대방을 한순간에 심리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 상대방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충격 예술의 장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의 미사일 이게 1년 5개월 만에 한 것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거 쏘아 올렸다고 승질나 뭐 이런 거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중국은 어떻게 다룰까? 한국의 문재인은 어떻게 다룰까? 북한 김정은은 어떻게 다룰까?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가는 거죠. 이명근님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넘어가느냐? 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볼턴의 보고를 받고서는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하죠. 네, 화를 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김정은은 착하다, 착하다. 김정은 잘할 거야. 자, 트윗을 그날 미사일이 날아가는 날 트윗을 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주 재미있는 세상에서 뭐든지 다 가능해. 하지만 뭐든지 다 가능해. 그러니까 미사일 쏘아 올린 걸 말한 거죠. 미사일 쏘아 올릴 수도 있어.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런데 내가 믿기에 말이야, 김정은은 아주 잘 알고 있어. 그 북한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김정은이가 알고 있어. 그리고 김정은이가 북한 경제 번영을 하는 그것을 얘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 세 번째로 김정은은 뭐를 알고 있냐면 김정은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깨지 않고 싶어 하는 것도 알고 있어. 이것은 이 말의 어법이 김정은이 몰라도 너 알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가 몰라? 그러면 알아야 돼. 이렇게 다그치는 메시지죠. 김정은이 다른 마음을 가졌다가도 다시 내가 미사일 쏜 게 실수네. 그거 계속 쐈다가는 북한의 경제적인 상황이 더 나빠지겠네. 이러다간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속을 어긴 거짓말쟁이가 되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도록 이렇게 추론적 기법으로 트윗을 날리는 거죠. 원래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은요, 겉에 드러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뒤집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공포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트윗을 뒤집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재미가 아주 많은 곳에서 뭐든지 가능한 건 아니야. 세상이 재밌다고 아무 짓이나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김정은이 말이야, 북한이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까먹고 미사일 날린 것 같아. 이 바보가 말이야. 그리고 이 바보가 말이야. 지금 자기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번영시키려고 하는 것을 지가 망치려고 해. 이 바보가 말이야. 세 번째로 말이야. 얘는 좀 모르는 것 같아. 나 트럼프가 저기 김정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바보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바보가 트럼프하고의 약속을 깨뜨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 바보 자식이 말이야. 그러면은 딜이 생기지 않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반대로 읽으면 굉장한 협박이 되는 겁니다. 예, 글을 읽을 때는 반대로 뒤집어서 읽는 것도 필요해요. 엄청난 협박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겁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김정은 이 바보 새끼가 말이야 북한 경제 발전시키는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 바보가 말이야 트럼프 내가 도와주려는 거를 모르는 것 같아. 이 바보가 이 새끼가 지금 나하고 약속 깨트리려고 하는 거지. 너 그랬다가는 죽어 이 새끼야 하고 말한 게 이 트윗이에요. 자, 그렇게 김정은이가 화가 나니까 일타쌍피로 중국을 이 기회에 때려잡자고 간 거죠. 뭐 김정은이가 미사일 쏜 것을 김정은이가 시진핑한테 미리 말 안 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시진핑이가 김정은 보고 야 미사일 한 방 쏴 이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김정은이는 이 바보 같은 놈이 승질 나고 그냥 하니까 어제 말대로 북한 군부를 위해서 그냥 불꽃쇼 한 번 한 겁니다. 작게. 예, 그것밖에 없는데 시진핑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뒤집어 씌우는 거죠. 야 시진핑 네가 김정은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새끼 저래? 야 관세 25% 올려 그냥 올려. 예? 그리고 2천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 올려버려. 10일 날짜로. 거기다가 3,250억 달러에 대해서 또 관세 25% 이것도 준비해.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중국 시진핑에게 보내는 충격 요법 또는 협상의 기술 또는 뒤집기의 달인 트럼프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것을 관세 올려서 시진핑을 충격 주는 거를 10일 날 중국 대표부가 미국 워싱턴 가서 협상할 때 얘네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충격을 줄까? 지난번 하와이의 김정은 회담처럼 그렇게 할까? 언제 할까? 충격을 중국 시진핑한테 주기는 좋을 텐데 언제 줄까? 그것을 지금 짱구를 돌리고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김정은이가 걸려든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 됐어. 이 기회에 이번에는 중국 애들이 협상장에 오기 전에 충격을 줘버리자고. 그러면 이놈들이 미국 10일 날 협상하러 올 때 뭔가 무릎 꿇고 알아서 겨서 오겠지 하고 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그 금리를 인하하기를 바랬어요. 자꾸 얘기를 해요. 금리 인하해달라고. 경기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도 심하지 않고 물가도 안정돼 있으니까 금리도 좀 내려. 그래야 경제가 더 잘 돌아가니까 하고 금리 인하를 요구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죠. 어제 오늘 이렇게 폭락을 하고 계속 가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시켜줄 수도 있을 거거든요.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김정은도 때려잡고 시진핑도 때려잡고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안 해주려고 반대하는 애들 때려잡고 돌 하나 던져서 세 마리 잡는 거죠. 그것을 간략하게 도표로 한번 그려보면요.
이 그 중국에 충격을 주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 며칠 전부터 몇 주 전부터 시진핑은 착해 미국하고 중국은 무역이 잘 타결될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김정은과의 하노이 회담 전에도 북한과 이번에 회담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김정은은 착해. 아, 김정은하고 사랑에 빠졌어. 뭐 온갖 좋은 달콤한 얘기는 다 했죠.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은 큰 거를 얻어갈 거야. 뭐 이런 별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렇게 관세 25% 올린다고 충격을 주기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은 착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붕 띄워놓고 이거 언제 판 뒤집을까 그것만 타이밍을 잡고 있었죠. 그 시진핑은 아주 독특한 겁니다. 꼭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준 다음에 한판 뒤집기로 완전히 상대방을 충격을 주는 거예요. 정신을 잃게 만드는 거죠. 그런 수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상하기 전에 북한 미사일 핑계를 대고 판을 뒤집은 겁니다. 나중에 10일 날 중국 대표부가 미국 워싱턴 가서 협상하는 데서 하노이 스타일로 판을 뒤집는 것보다 이번에는 앞당겨서 한 거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북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아 올려서 충동적으로 중국에게 25% 관세를 때린 게 아니다. 언제 할지 타이밍을 잡고 있었을 뿐이다. 지난번에는 김정은을 하노이에서 판뒤집기로 때리고 요번에는 시진핑을 판뒤집기로 때립니다. 저렇게 때리는 거예요. 수박 껍질 다 상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릇 깨지고 상처투성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25% 관세 인상으로 중국에 타격을 준 거는 지난주 일주일 전에 시진핑이 다리를 쩔뚝쩔뚝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건강이 안 좋다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되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25% 인상을 통해서 시진핑에게 엄청난 심리적 타격을 가할 수 있어요. 잘하면 이러한 심리적 타격이 시진핑의 혈압을 높여서 다리가 쩔뚝거리던 그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서 하반신 마비 내지는 정신 이상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충격으로 가기를 정말 간절히 희망합니다. 시진핑이 되지거나 김정은이 되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되지면 아니면 문재인이 되지거나 셋 중에 누가 하나라도 되지면 도미노 이론처럼 나머지 두 놈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는 거죠.